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현금의 저주, 새로운 자산 시대를 당장 준비하라 라는 내용으로 한번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현금을 거의 기피하죠. 잘 쓰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들고 다니든지 여러 가지 결제 수단을 휴대폰이라든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결제 수단을 쓰고, 그래서 현금을 잘 쓰지 가고 있는데, 이 시대 자체가 저는 현금의 저주 시대, 그리고 화폐의 몰락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차가 아이오닉 5라는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전기차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지금 이제 앞으로 꿈꾸고 있는, 구상하고 있는 경영은 3년 안에 모든 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내연기관차를 이제 쓰지 않겠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현대차뿐만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포르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볼보도 마찬가지고, BMW, 벤츠, 아우디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5년 안에 이제까지 썼던 내연기관입니다. 산업혁명의 가장 큰 꽃인 바로 내연기관을 쓰지 않고 전기차를 전부 다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회사로 바뀐다. 정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산업 환경, 이 경영 환경, 경제 환경들이 엄청나게 지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매 순간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조금만 방심을 해서 낙오를 하다 보면은 큰 여러분들이 벼락거지가 되거나 세상에 도태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책을 사서 막 열심히 읽어라, 공부를 어떻게 해라, 서적을 사가지고 무슨 어디 강연을 나가서 공부를 해,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시간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유튜브라도 10분짜리, 20분짜리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한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 방송을 들으시고 10시간, 20시간 일주일 내도록 공부해야 되는 것들을 10분, 20분이면은 다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들이 빨리빨리 변하는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적응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시대고, 이거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지금 모든 자동차 회사를, 포르쉐뿐만이 아니고 독일 3사, 모든 볼보, 스웨덴 전부 다 전기차로 바뀌고 있는 이 과도기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이거 앞으로는 크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디지털 화폐가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현금이란 것 자체가 아예 없어집니다. 현금이 없어져요. 지금도 쓰지 않잖아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제 세 가지 종류로 중에서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CBDC라는 디지털 화폐고, 두 번째가 암호화폐고, 세 번째가 전자화폐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죠. 미래현금. 이 미래현금도 저는 몇 년 안에 바뀐다고 보고 있는데,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해커라든가 오류, 전자적인 오류, 이렇게 시스템적인 오류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이 화폐란 것들이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가치의 저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디지털 화폐라든가 위에 있죠. 첫 번째 CBDC라는 디지털 화폐와 전자화폐는 해커와 시스템적 오류에 대해서 이거는 그래서 보호장치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세 가지 중에 딱 하나, 암호화폐 있습니다.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는 모든 사람이 접촉해 있는 모든 컴퓨터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해커라든가 순간적으로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해커라든가 시스템적 오류에 대해서 완벽하게 방어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암호화폐에 열광을 합니다. 이 열광하는 이유가, 저는 근본적으로 엄청나게 돈이 많이 풀렸죠.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지금 이제 국제적인 금융 시스템 환경에서 보면은 금융 환경에서 보면 당연히 금이 올라야 됩니다. 근데 금이 안 올라요. 금이 안 오르고 비트코인이 올랐습니다. 인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화폐 가치의 하락에 대해서 암호화폐라는 또 다른 화폐가 투기의 수단이 된 겁니다. 그 투기의 수단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블록체인이라고 보는 거죠, 이 기술. 그래서 해커라든가 오류, 시스템적 오류를 완벽하게 방어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런데 한 가지 더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무엇이 되냐면은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법용으로 쓰이는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가치의 저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알트코인 여러 가지 코인들은 화폐에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가치의 저장 수단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는 현금이라는 것들이 이제 종식한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이 디지털적인 환경에서 현금이 없어지는 것들을 화폐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무엇인가가 생기는데, 그 무엇이 무엇이냐? 저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또 다른, 뭐 여기서 초창기 때 지금 있었던 이 장난으로 만든 거잖아요. 비트코인은 처음에 생긴 동기가 장난으로 만든 겁니다. 정식적으로 국가 간에 어떤 어떤 동의가 있겠죠. 시스템적 동의를 갖춘 상태에서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자적인 화폐가, 디지털 화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최소한 한 5년에서 10년 안에 앞당겨질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은,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네. 화폐가 없어지는다, 천금이 없어진다 이러면은, 지금 현재 5만원권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기 지하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은행에 넣을 수 없는 돈. 이 돈들이 이제 세상 밖으로 다 나와야 되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럼 딱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주식을 들어가든지 부동산을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비트코인 같은 투기성이 강한 자산에 들어가든지, 딱 저는 세 가지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현금이 없어진다, 전자화된다, 디지털화된다 그러면은 저는 결국에는 부동산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주식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화폐 단위를 바꾸는 겁니다. 공을 하나 빼든지 공을 한 2개 정도 빼든지. 그리고 화폐 개혁이 부분에서 한 부분이죠. 저는 이제 현금이라는 것들이 없어진다 하는 것도 화폐 개혁입니다. 그래서 리디노미네이션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리디노미네이션 같은 경우는 짐바브웨라든가 터키도 있었죠. 북한도 있었고, 이까지 가는 상황이 저는 나오지 않을 거 봅니다.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만약에 리디노미네이션까지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엄청난 자산 버블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상황에서의 리디노미네이션이 되지, 리디노미네이션이 된다고 전 세계 국가들이 만약 합의한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자산 버블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집이라든가 부동산, 토지, 주택이든 전부 다 공이 하나 더 붙어요, 뒤에. 그만큼 자산 버블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디노미네이션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저는 현금이 없어지는 디지털 화폐로 가는 화폐 개혁은 저는 5년에서 10년 정도 사이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음지에 있는 음성 자금들 다 튀어나오겠죠. 자, 그래서 화폐 개혁이 어떤 식으로 되든, 리디노미네이션이 되든 전자화폐로 되든, 저는 여기서 이 전후로 해서 자산 버블이 일어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첫 방송을 했을 때, 제 방송은 미래를 보는 방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방송에 제가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디플레가 없는, 결국에는 자산 버블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지금은 자산 버블이 아니에요. 언젠가 자산 버블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 언젠가가 언제냐면은 비트코인이라는 이 코인이죠. 비트코인이라는 이 코인에 있어서의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지털 화폐 환경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사회도 합의를 해야 되고, 이제 국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여기서부터 결정적으로 자산 버블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주목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산이 있습니다.
모든 자산. 그래서 이 전후로 해서 그리고 지금부터 아마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서서히. 그래서 저는 어떤 자산이든지 실거주 그리고 투자라, 실사용 혹은 투자라는 이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 비중이 날로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그래서 집을 사더라도 이제는 실거주에 대한 비중 자체는 1%, 5%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 많은 부동산, 집, 아파트 중에서도 어느 것이 투자성이 더 높은가에 대해서 가장 큰 중점을 두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 희소성에 따라서 또 마찬가지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희소성이 어디겠습니까? 한강변. 마찬가지고 부산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내륙은 희소성이 거의 없죠. 결국에는 부산도 마찬가지고 해안라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투자성이라는 부분들하고 실거주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비율, 중점은 결론적으로 부동산은 희소성이라는 투자성으로 간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륙과 해안 쪽의 차이는 가격 차이가 최소 2배 이상 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급변하는 경제환경이라든가 금융환경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화폐 이런 부분들이 변화되는 부분들을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에 투자하라는 부분들이죠. 가치의 중심에 따라서 이동한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오늘 나온 기사도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물가 올라가는데 이제 금리 인상이 되겠네 하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금리 인상은 언제 됩니까? 단순히 물가가 올라간다고 금리 인상을 합니까? 아니죠. 경기가 과열을 낼 때 금리 인상을 합니다. 금리 인상은. 기본적으로 물가가 단순히 올라간다고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니고 물가도 올라가는 와중에 경기가 과열 양상을 빚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금리를 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입는 것 빼고 다 올랐다. 그래서 의식주 중에 입는 것만 빼고 다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치솟는 물가까지 팍팍한 서민경제. 그러면 여기서 금리를 바로 급격하게 올릴까요? 조절은 할 수 있겠죠. 못 올립니다. 왜 못 올립니까? 여기서 금리를 올리는 순간 어떻게 돼? 모든 사람 다 죽어요. 경기가 팽창이 되거나 경기가 어떻습니까? 확장이 되거나 그리고 경기가 과열 양상을 빚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물가가 어느 정도의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폭까지 올랐다고 해서 금리를 올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 보시면은 아직은 일시적 물가 상승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가 상승을 용인하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 공포를 선끈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 세계 각국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금이 없어지는 세상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 자체를 용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언젠지 모르겠지만 이걸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달 물가도 마찬가지고 2.3% 다 올랐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미국은 더 많이 올랐어요. 한국, 미국 소비자 물가 보시면은 미국이 2.6%입니다. 한국이 2.3%예요. 그런데 미국이 뭐라고 합니까? 금리 올린답니까? 금리를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금리를 못 올립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고 하는 부분 그동안 있었던 금이 안 오르고 금이죠, 금. 우리 화폐 가치가 절단이 나면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금이 올랐는데 금이 안 오르고 비트코인이 올랐어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이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비트코인이 한마디로 가치가 없습니다. 내재 가치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상관관계를. 그래서 저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들이 저는 조만간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빌라로 사고 있어요. 몰리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 선택을 해야 되니까. 뭐라도 사야 되니까. 자산에 내가 편중을 해야 됩니까? 편중을 해야 되죠. 그렇다고 내가 주식을 사면 어떻습니까? 변동성이 크니까 어떻습니까? 아파트를 사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빌라라도 산다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물가는 앞에서 보셨죠? 물가는 올라가는데 계속 용인합니다. 용인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현금이 이제는 사라집니다. 화폐는 무조건 개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화폐 개혁이 일어날 순간 무엇이 일어납니까? 자산버블이 일어납니다. 자산버블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현금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그 수많은 현금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다 영원이 되니까 현금 자체가 다 쓰레기 되니까
그러면 무엇입니까? 뭐라도 하나 사야 되죠. 자산을 사야 되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17세기 튤립 가격보다 더 오른 비트코인 차익거래, 미시즈 와타나베도 재증장. 와타나베 부인이 주로 만약에 환차익을 이용한 네, 그 차익거래죠. 차익거래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바스켓을 구성을 해서 시장 간의 시장 간이죠. 시장 간에 하나는 고평가와 저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팔고,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또 바스켓을 구성해서 현 선물을 가지고 현물을 팔거나 선물을 사고, 선물을 팔거나 현물을 사고, 이런 식으로 그 중간에 있는 그 차익을 얻는 겁니다. 이거를 아비트레이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도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부분들이 와타나베까지 나온다. 이런 부분은 사실 비트코인 자체가 아예 가치가, 내재 가치가 아예 없습니다. 내재 가치가 아예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 와타나베 부분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건 단순히 어차피 투기죠. 그런데 화폐 개혁이 일어난다는 걸 다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첫 방송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지. 그게 2년 전이에요. 2019년도 한 9월 정도에 올렸는데, 제가 자산 버블 시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산 버블 시대, 언젠가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늦어질 수 있거나 앞당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현금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위험 자산인 대표적인 변동성이 강한 주식을 갖고 있거나, 네, 주식은 어차피 어떻습니까? 네, 실적이 있어야 돼. 업황이라든가 실적이 있어야 되죠. 자,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고정자산 중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어린이날 특집으로 여러분한테 해드렸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